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의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숙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불명확한 비용 추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절차적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 발안 조례 처리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작성 의무 주체를 의원, 위원회, 시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작성 부서, 절차, 인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 예산 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비용 축에서 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뮤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696호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작성 권한 및 작성 부서 등을 명시하였으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변경된 주민 청구 조례안 처리 절차를 반영하고 비용 축에서 제출 시점을 다른 의안과 통일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적으로 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그 6조의 그 업무 소관 부서하고 의안 소관 부서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업무 소관부서, 의안 소관부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안소관부서는 이제 서두에서 구분됐듯이 시를 제외하고 의원님들이나 위원회 여건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추계부서는 그 받은 내용에 대한 이제 저희 집행부내에 관련 부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제안하는 의안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비용 추계서를 작성을 한다.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비용 추계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당 말 부서 아닌가요? 같은 말? 네, 담당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 같은 얘기죠? 업무 소관부서나 의안 소관부서. 그게 좀 헷갈려 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그 6조인가요? 6조 3항에 이제 보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좀 용어 통일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게 청구되는 조례안이 이제 이런 말보다 주민 청구 조례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항하고 5항에 보면 이제 그 몇 조, 6조죠. 6조 4항하고 5항에 보면 제1항 내지 3항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1항 내지 3항 그러면 1항 혹은 뭐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항부터 3항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또 1항에 보면은 이제 6조 1항에 보면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제안하는 의안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비용 추계서를 작성한다. 이건 7조구나 7조. 네, 7조의 1항이죠.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 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는 그런 내용보다 좀 이게 좀 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걸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일단 평택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뭐 지금 앞서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관련돼서 좀 미비한 점을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뭐 저희가 좀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그 관련된 조문보다는 기존에는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좀 명확하게 정비는 잘 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그럼 저희가 지금 비용 추계가 저도 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런 문제점이 저도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이 비용 추계가 본인 부서에서
부담을 갖고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이 프로세스 절차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혹시 우리 관련돼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을 경우에 뭐 집행부에서 발의했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든 거기서 예산 비용 추계를 잡아가지고 온 경우가 뭐 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을 때는 비용 추계를 잡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 담당 부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해 온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개정안 전에 보면 조문이 좀 광범위하게 3조 같은 경우도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게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그럼 기존에는 좀 어떻게 진행됐었습니까 혹시? 이 이제 발의된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그 발의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추계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작성되는 그 또 발의되는 사항들은 이제 소관부서 여건들이 사실 뭐두 개가 걸쳐 있댔거나 아니면 추계를 해야 되는 요 모호성이 있는 여건들을 이번에 김영수 의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집행부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이쪽 이제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하고의 여건 내에 사업부서에서 이제 그건 우리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들 또는 그 조금의 그 말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을 이번에 좀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역이나 여건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조례에 어떻게 됐든 이 명확성이 없으면 해석의 논란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부서들이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안 했어도 당연히 비용 추계는 집행부에서 제일 추계하기가 제일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집행부에서 안 하고 저희 그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그 집행부에서 못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정리해가지고 비용 추계를 따져가지고 하면 되게 이 시간적인 낭비도 생기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관행적으로 지금 뭐 다 집행부에서 해 주셔가지고 문제는 없었는데 어찌됐든 뭐 명확하게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성 있게 뭐 이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도 뭐 그거는 공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4항 및 제5항에 거기 아까 조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 저도 이제 이거 정확하게 이게 이제 한자 용어인지 이게 이제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내지라는 말이 정확하게 의미는 제가 안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 법원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소장 중에서 여러 가지로 뭐뭐 증거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 무슨 내지라는 거를 붙이는데 이게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가 내지가 맞는 건지 부터가 맞는 건지 우리나라 표현이 맞는 건지 이게 이제 정확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법률적 용어로 내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순히 1항부터 2항이면은 1, 2항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항수가 1항부터 예를 들어 10항까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 1항 내지 10항이면은 1, 2, 3, 4, 5, 6, 7, 8, 9까지 다 포함한 그 안에 이게 이 법률적 용어고 행정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돼 있는데 그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부터 뭐까지라고 이렇게 용어를 순화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도가 높는 용어를 뭐 우리나라 말이든 하여튼 용어가 적절하다고 저도 좀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